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16일 서초검찰청 앞에서 우한갤러리 회원들이 주최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플렉 시위 집회가 열렸습니다. 요즘 우파 대형 커뮤니티에서 특히 우한갤러리 회원들의 활약이 매우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민강욱 의원이 참석해 우한갤러리에서 만든 플랜카드 내용을 하나하나씩 소개하기도 했고 삼립방 회의사 선전 같네요. 경고. 그리고 투표는 한국인, 개표는 중국인.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그랬죠? 중국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이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 목정왕 씨 어디 계시나요? 김소연 변호사 역시 참석해 그간 집회에서 고생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제 집에서 쉬게 해드리고 젊은 청년들이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그래야 합니다. 지금은 저항권을 행사하고도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통계적으로 잘못됐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국가가 뒤집힐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태극기 부대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들을 보수 틀딱이라고 손가락질 같이 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 잘 키우시도록 건강하게 만수무강하시도록 집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5.18 광주 40주년 기념일을 이틀 앞둔 16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의 거대 조형물을 실은 트럭이 서울 시내 한복판을 달렸다는 소식을 접한 온라인 누리꾼들은 여기가 북한 같은 건 나만의 생각인가? 라는 반응을 보이며 비난 댓글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인민재판을 연상하는 이런 극좌스러운 행동에 좌파 정권이나 좌파 정치권이 단절을 선언하고 거리두기를 하던가요? 그나저나 김정은이의 명예훼손까지 챙겨주는 대한민국 검찰, 경찰 나리들, 이것도 엄연히 명예훼손임은 분명한데 고발하면 수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해 주실 건가요? 주호영이는 원내대표 되자마자 당일각에서 5.18 관련 폄훼, 모욕 발언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약속하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어이, 주호영, 대구에서 그 지랄하라고 표준 줄 아나? 지금 미국 CIA에서 공개한 5.18 관련 문서 분석을 당 차원에서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유승민이는 한술 더 떠서 광주에 쳐내려가서는 5.18 묘지에 무릎 꿇고는 5.18 왜곡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유승민의 행보에 대해 온라인 반응만 살펴봐도 좋아요 634회보다 화나요 3533회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직도 배신자 닉네임으로 자기 지역구에서 비난받고 있는 유승민이가 왜 광주에 출마는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현재 통합당 실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무슨 야당이 필요합니까? 야당이 고작 민주당 부역이나 하고 자빠졌으니 야당에 믿을 만한 사람 있나요? 이러니 당명을 좌파 민주의 중대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비아냥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통합당의 한심스러운 행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판 공천에 책임져야 할 김세연이가 연일 입방정을 떨어대고 있습니다. 김세연이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통합당과 아스팔트 우파 간 절연이 필요한가라는 기자 질문에 필요하다. 절연하지 않으면 당의 회생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답했습니다. 이제까지 정치 이력에서 좌파와 투쟁해본 전력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금수저 출신 김세연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뭔가요? 바로 당신 같은 작자 때문에 좌파 정권의 무수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정권 견제는커녕 오히려 좌파 공격에 연신 사과만 해대는 투쟁불능당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득개문들이 떼거지로 달려들며 여기저기서 사고쳐도 좌파 정권이나 좌파 정치권이 득개문들과 절연한다거나 관계를 차단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 김세연의 허튼 소리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차로 가다가 김세연 부산 사무실 보면 열받는다. 동물당엔 세작들이 더 많아. 네가 통합당을 나가야 통합당이 산다. 당신 문제점이 뭔지 살펴보세요. 우파는 당신 싫어합니다. 저런 놈이 보수라서 보수가 병신 취급받는다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슬로는 기사를 읽을수록 뭔 개소린지 논리도 없고 자분열해서 자기가 공천 잘못한 반성은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분 인터뷰를 왜 싣는 거야? 30, 40대가 내놓는 정책이면 다 해결되는 거냐? 이러니 미통당이 망하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역시 통합 추진위 박형준, 공천심사위 김세연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감을 느끼고 저절히 반성하고 자중하시라고 일침을 날렸고, 도태우 변호사도 김세연, 아스팔트 우퍼와 절연 안 하면 당회생 불가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 김세연, 하태경, 유승민유와 절연 안 하면 당회생 불가. 왜? 그들에게 당은 자기 권력 추구의 도구일 뿐이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극우 보수 차단 혁신 모임 결성을 하고 극우 보수와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는 21대 총선 당선자 중에도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망둥이처럼 놀아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극우 보수 차단 혁신 모임 결성 합류 의사를 밝힌 초선 당선인은 서울 송파갑의 김웅,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부산 연제의 이주환 당선인 등입니다.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 당선인과 서울 송파을의 배현진 당선인도 합류가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누구보다 우파 유튜브의 지원 사격을 받은 배현진이 과연 이런 황당한 모임에 합류할지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김무성이가 당이 총선에서 참패하자 다시 기지개를 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도로 우파 지지자들에게 역적이 된 김무성이는 이번 총선 결과가 자신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파 유튜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 마포의 사무실까지 차린 김무성은 14일 자신을 인터뷰한 한 언론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파란 후배 건의도 경청,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라며 자신에게 탄핵에 대한 사과 요구 많았지만 이번 총선 결과가 문제없다, 증명이라고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한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라고 소개하며 반대 세력의 끊임없는 견제받아라고 요약한 기사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통합당 내부에서는 김무성이 킹메이커가 아닌 또 다시 킹에 도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고 백홈, 집으로 돌아가라는 등 냉소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무성을 향한 통합당 내부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통합당의 한 당선인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김무성이는 제발 주태 부리지 말고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며 김무성이는 킹메이커의 자격도 없다. 고 백홈, 집에 돌아가라고 꼬집었습니다. 통합당의 한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김무성이 물러날 때와 나설 때를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에게 당의 중심이 되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무성이 당의 원로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육선을 하고 물러나시는 어르신이 불출마까지 했으면 당이 단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플레이어 선수로 나서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17일 온라인 누리꾼 15,000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뉴스는 위안부 쉼터 윤미향이 즐기던 술상엔 일본 과자들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앞서 15일 윤미향이가 기부금 받아 구입한 할머니를 위한 쉼터를 펜션처럼 썼다고 보도하면서 2016년 5월 윤미향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사무처 워크숍이 진행된다며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이곳에서 술을 마시는 글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이 올라온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의 안주가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과자들이 안주로 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도데카이 라멘 치킨 맛이라고 적힌 과자와 순수 국내산 이모 캠피라고 적힌 과자입니다. 캠피는 막대기 모양의 과자를 뜻합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과거 윤미향이가 일본 관련했던 발언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윤미향이의 포스터를 만들며 이번 선거에서 21대 총선은 한일전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한일 관계를 두고 언제쯤 식민지에서 해방될까?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의 반응을 순공감순으로 살펴보면 개콘보다 재밌네, 선거 한번 잘했다, 미향아, 김어준 방송에 또 나와서 떠들어봐라, 정의, 공정 떠버리면서 어쩜 그리도 조국을 빼닮았냐?
반미라는 사람들이 자식들은 죄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반이라는 사람들이 일본 과자를 즐긴다. 할머니 앞세워 돈 모으고 할머니는 나 몰라라.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몹쓸 짓을 해도 내 편이면 다 용서, 묵인, 좌파의 민낯 등 윤미향을 질타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굴비처럼 주르륵 달렸습니다. 정의연에 따르면 윤미향 전 대표의 부친에게 쉼터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총 7,58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윤미향 전 대표의 부친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관리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월 120만 원을,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의연은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정의연은 쉼터가 펜션처럼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정의연은 힐링센터는 할머니들의 쉼과 치유라는 주목적 이외에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알리고 인권과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미래 세대의 교육과 활동 지원의 공간이기도 했다며 기지촌 할머니와의 만남의 장, 정대협 자원활동가와 함께하는 모임 등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단체가 쉼터를 사용한 시기, 사용 목적, 단체명, 횟수 등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위안부와 관련 없이 쉼터에서 열린 행사 등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 12,000여 명 이상의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했습니다. 순공감순 상위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면 민호는 할머니들 이용해서 얼마를 해먹은 거야? 아주 저좌빨이들은 죄다 조국이거나 그 이상이네. 토착외구 거리더니 지들이 토착외구 연내라 힐난했고 DDUL은 할머니들 등에 빨대 꼽고 가족까지 끌어들여 다 해먹었네. 그래놓고 할머니들이 반발하니까 할머니들까지 공격하는 진짜 천하의 몹쓸 것들. 민주당은 이런 자들을 응원한다고? 반일 선동하더니 지들이 친일파 짓을 하고 있네?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